구강에 나와 있는 것도 혼자 또 해석하고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같이 보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조금 부연 설명하는 것도 좀 보고 문법적인 것도 좀 체크하고. 구강은 책의 제목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이건 설명문 형태를 좀 띄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나와 있는 거에서 문법적인 것만 조금 체크를 좀 해볼게. 같이 한 문장 한 문장 그냥 해석한다 정도, 어떤 내용이다 정도까지만 잘 파악해 놓으면 될 것 같아. 보면 sea lions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얘가 바다사자라고 하는 걸로 쓰이고 말 그대로 그냥 바다사자야. 물개의 일종이야. 남쪽에 있어서 그냥 남방 바다사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 얘네는 그냥 물개야. 물개인데 뭘 가지고 있냐면 뒤에 작고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밖으로 드러난 귀를 가지고 있대. 그러한 물개. 자, 얘를 잠깐 좀 보여줄게. 그냥 보면은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바다사자라고 하는 놈이고, 얘 귀가 있어. 이렇게 귀가 있고, 그럼 얘랑 비교되는 놈이 얘가 나올 거거든. true seal이라고 해서 보통 뭐 표준적인 그 물개라고 해서 얘는 귀가 없어. 요게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조금 있는 부분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좀 달라지는 것들은 이따가 사진을 좀 더 보여줄 거고. 그래서 이 남방 바다 사자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으로 나와 있고, 얘네는 훨씬 더 mobile이라고 하는 기동성이 있대. 움직이는 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움직일 수 있어. 육지에서 얘네 막 걸어 다녀. 뒤에 true seal, 여기에 true seal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물개 이렇게 나와 있을 거다 아마. 그래서 여기에 seal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아까 그림에서 보여준 얘가 되는 거야. 요 참 물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랑 비교했을 때 육지에서 좀 더 기동성이 있대. 그럼 어떻게 기동성이 있나 봤더니만 뒤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어. rotate. 원래 rotate라고 하는 단어가 회전하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걸 얘기해. 근데 뒤를 보면 자신들의 뒤쪽에 있는 지느러미를 sideways라고 하는 측면으로 회전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따져보면 정말 지느러미를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회전시키느냐? 그게 아니고, 아까 어디 갔나? 여기 보면은 여기에 지느러미가 있는데 얘네 지느러미가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그래서 얘네가 좀 자유로워서 유연해서 우리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왼쪽으로 쭉 가서 동그랗게 많은 모습을 생각하면 돼. 또 오른쪽으로 해서 동그랗게 많은 모습. 여기서 rotate라고 하는 요 단어를 동그랗게 뭔가 모양을 만들다 정도로 보는 게, 여기에 어디가 다 사라져 버렸네. 여기 rotate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로 봐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뒤쪽에 있는 지느러미들을 측면으로 동그랗게 말 수 있습니다 정도. 그래서 오른쪽 해석도 얘랑 좀 비슷하게 했고,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런 것도 있어. rotate라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순환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 그러니까 왼쪽으로 얘가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번갈아 교차하면서 그 모습이 왔다 갔다 한다 정도의 의미로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뒤쪽에 뭐 할 수 있도록 propel their bodies forward라는, propel이라고 하는 것이 나아가게 하다야. 자신들의 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들의 뒤쪽 지느러미를 측면으로 동그랗게 말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었던 true seals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지상에서 훨씬 더 기동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건 이제 설명이니까 우리가 얘네의 활동성이 정말로 실제로 어떤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바다사자는 움직일 수 있대. 굉장히 빠르게 in this manner. 이러한 방식으로. 근데 완전히 다 자란 바다사자, 남방 바다사자는, 남방 바다사자의 수컷은 bol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인상적이다라고 해. 그것에 북쪽에 살고 있는 사촌보다도, 그럼 북쪽에 살고 있는 사촌을 이름을 California Sea Lion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대. This massive animal, 이 커다란, 이 덩치가 큰 이 동물은 measure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아까 봤을 때는 목적어를 쓰고 뭔가를 측정하다라고 했는데 얘가 목적어 없이 단순하게 어떤 수치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수치가 뭐뭐이다. 이렇게도 봐. 수치가 뭐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well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 잘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수치의 어떤 의미, 측정한 것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한 거고 대략 2m가 훨씬 정도로 보면 돼. 2m가 훨씬 넘는 그런 길이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어디까지 가냐면 half a ton, 1ton의 반 정도, 요 정도의 무게가 나간다라고 해. 그래서 무게도 나오고 길이도 나오고 뭐 성장했을 때 모습도 좀 나오고 있고 아까 요 그림 보여줬던 것들 얘는 요 2개 정도만 해석 같이 한다 이렇게 봐 그냥. 좀 빠르게 해서 구강은 쭉 지나갈 거야. 이 남방사자의 enormous neck, 거대한 목은 decorated, 뭔가 꾸며질 수 있는데 쉐기라고 하는 것은 밑에 설명이 되어 있다. 덥수룩한이라는 걸로 나와 있고 이것도 갈기라고 나와 있어. 덥수룩한 갈기로 꾸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sea lion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이름은 또한 뭐와 관련이 되냐면 refer to라고 하는 것이 refer가 보통 우리가 언급하다라는 걸로 쓰이겠지만 refer to라고 해서 뭐뭐와 관련 있다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해. 관련되다, 관련이 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roar, 으르렁거리는 거지. 이걸 이제 한글로 포효라는 말을 좀 쓰기도 해. 한문으로. 그래서 이놈의 포효와 관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 모습이 성장하면 이런 모습이 돼. 정말 털들이 이렇게 쭉 나. 사자처럼 보인다. 그래서 모습이 정말 바다 사자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이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 거야. 잘 보이지? 자, 뒤쪽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아하고 거의 노르스름한 노란색을 띠고 있는 암컷들이 있어. 이 암컷은 뭘 구성하냐면 그 수컷의 하렘이라는 거를 구성하는데 이 하렘도 밑에 나와 있을 거야. 암컷들이 모인 집단이야. 그러니까 수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암컷들이 모여드는 것들이 있어. 집단으로. 그 수컷의 하렘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이 암컷들은 무게가 대략 평균 몸무게의 반 정도 나간대. 뒤에 나와 있는 성체가 된 그 수컷에 비해서.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 암컷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이 암컷은 에너지를 덜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뭐 무게는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겠지만 그만큼 또 에너지는 적게 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던 부분이고 From the time, 이때부터 He comes ashore in December 이라고 하는 12월에 뒤에부터 이거 하면 되겠지? 12월에 해안으로 오게 되는 요 시기부터 뒤에 나오는 여기까지 요 to하고 from하고 같이 연결돼 시간적인 흐름을 from to의 구조로 갖고 언제까지냐면 요 놈이 떠날 때까지 3월 달에 떠나는 그 시기까지 수컷 바다사자는 둘 다 안 한대.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잔다는 거야. For more than a few minutes. 몇 분 이상 동안 at a time. 한 번에 몇 분 이상 동안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는 이러한 모습을 갖추는데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만 자신의 하렘, 그 암컷들의 집단을 지키는 것이 계속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어. 남방사자 이렇게 끝나고 끝. 해석만 쭉 봅시다. 이렇게 해서 요 구강에 나와 있는 것들은 책 제목이 사실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했었지. 장애에 대한 것들을 조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뒤쪽에 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쓸 거야. 요 사람이 청각 장애인 교육자인 요 사람이었고 뒤로 체크합시다. 이 사람은 태어났는데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대. 1787년 12월 10일에 이 사람의 가족은 하트포드라고 하는 커넥티컷 주에 있는 하트포드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하트포드 그래머 스쿨이라고 하는 곳을 다녔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일대학교에 1802년에 들어갔어. 그리고 가장 어린 사람으로서 나이로 그 수업에서 졸업을 하게 됐지. 최연소로 졸업을 했나 봐. 이 사람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거야. 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만 시기가 누구를 만나고 나서 그랬네. 요 사람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만 청각장애인 딸이었대. 이웃의 청각장애인 딸인 요 사람을 만나고부터 관심을 좀 갖게 되었고, 해석만 쭉 봅시다. 단어 하나 체크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너희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속도 빠르게 그냥 쭉 볼 수 있을 거야. 펀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금을 대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금으로 보면 된다. 자금을 가지고 누구에게서 나온 자금이냐면 이 아까 딸이 있었지? 청각장애인 카스웰이라는 요 사람의 아빠와 다른 사람들에게서 온 자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유럽으로 갔어. 1815년에. 뭐하러 갔나 봤더니만 뭔가를 배우러 갔네. How to teach deaf children. 청각장애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러 유럽으로 갔는데 이때 만족을 못했던 거야. 분사구문이 앞쪽에서 이렇게 구성이 됐고 뒤에 문장이 쭉 나오고 있네. 뭐에 만족을 못했냐면 뒤쪽에 what he saw, 그가 본 것. 뒤쪽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영국의 학교, 이 학교에서 자신이 본 것에는 만족을 못해서 이 사람이 학교를 방문했지. 파리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대. 교육을 받은 거야. 뒤쪽에 deaf teachers라고 하는 청각장애인 교사들인 요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었고 뒤로 내용들이 좀 단순하지. 문법적으로 몇 개만 좀 체크하고 내용 훑어보고 이렇게 넘어가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동행했어. 뒤에 요 사람과 함께 갔대. accompany라고 하는 것이 함께 동반하다, 동행하다라는 것. 그래서 어디로 다시 돌아갔냐면 Hartford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 자, 돌고 돌다가 자기가 사는 데로 다시 돌아왔지. 1816년에. 그리고 설립한 거야. 첫 번째 학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첫 번째 학교를 미국에서 1817년에 설립하게 되었고 이 학교는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쪽에 문장이 다 끝나고 뒤에 부연 설명으로서 이 학교에 대한 부연 설명을 썼지.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서 뭐로 알려져 있냐면 American School for the Deaf라고 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미국 학교 이렇게 알려져 있대. 이 사람은 served as, serve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복무하다, 어떤 일을 하다 이런 의미로 써요. 근무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기관, 그러니까 이 학교가 되겠지. 이 학교의 교장으로서 근무를 했어. 1830년대까지, 30년대까지. 그리고 결혼했네. 이전의 학생 중에 한 명인 소피아 폴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8명의 아이를 낳아서 잘 먹고 잘 자랐습니다. 끝. 자, 문법만 좀 보자. none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앞쪽에 문장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the first goal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부연 설명을 썼고 그래서 분사를 쓰는데 목적 없으니까 PP 형태로 쓴 거고 앞에 있었던 dissatisfied라고 하는 것 분사로 쓰였고 얘가 뭔가 만족하지 못하다. 여기는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수동으로 썼다라고 볼 수도 있고 뒤에 나와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수동, 만족하지 못한 부분. 자, 앞에 나와 있는 where이라고 하는 것은 뒷문장이 지금 완전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 공간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where이라는 걸로 썼다. 간단한 것만 좀 체크해봤어. 자, 뒤에 3번 갑시다. 3번에 나와 있는 것은 영국의 작가들에 대한 얘기, 19세기와 20세기에 있는 작가들에 대한 언급을 좀 하려나 봐. 윌리엄 블랙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네. 자, 이 사람이야. 뒤에 표시된 게 없어. 쭉 봅시다 그냥. 윌리엄 블랙이라는 사람이 글래스고우라고 하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의 아버지는 성공적인 상인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을 보냈지. 뒤쪽에 글래스고우의 Art School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게 되었고 하지만 예술학교로 보냈는데 돈 많아서 여기서 뭔가를 좀 하라고 했나 봐. 블랙이라는 사람은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했어. 뭔가 기사를 쓰고 언론에 관련된 것들. 뒤쪽에 그림을 그리는 것 대신에 10대로서 그는 뭐 하기 시작했냐면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어. 뒤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의 Glasgow Newspapers, 신문을 위해서. 그리고 이 블랙의 첫 번째 기사들 중에 일부는 잘 알려진, 여기에 O는 about에 관한 걸로 보면 된다. 이 기사들은 뭐에 관한 것들이었냐면 처음에 썼던 기사들은 19세기에 영국의 저자들과 그리고 사상가들에 대한 글들을 썼네. 뒤에 나와 있는 요 사람들. 이 사람의 첫 번째 소설이 바로 요거였고 이 첫 번째 소설은 made little impression. 뭐 거의 인상을 만들어내지 않았대.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어. 별로 시원찮지 않았던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었어. 2개 정도만 체크하고 블랙은 결국 글라스고우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런던을 향해서 떠났지. 여기 뭐뭐를 위해서니까 런던을 향해서 이 사람은 떠났고 그 런던에서 그는 시작한 거야. 글을 쓰기 시작했대. 또 다른 신문을 위해서 글을 썼는데 모닝스타라고 하는 요 신문을 위해서 글을 썼고 1865년에 뒤에 나와 있는 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근데 죽었어. 뒤에 나와 있는 출산을 할 때 childbirth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 거니까 출산 때 죽게 되었고 다음에 죽었대. 그러니까 1866년에 죽었겠지. 그렇지. 1865년에 나와 있었고 블랙은 그리고 나서 went to Europe. 유럽으로 갔네. 뒤에 어떤 신분으로 왔냐면 외국 특파원으로서 이 correspondent라고 하는 것은 밑에 주석이 달려 있을 거야. 특파원이라고. 해외 특파원으로 유럽으로 가서 to cover, 뭐 하기 위한 거였냐면 cover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다루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덮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다루다야. so-called, 뭐 소위 Seven Weeks War이라고 해서 일주일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이 해외 특파원으로서 유럽에 갔는데 이 전쟁이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거에서 다시 한번 콤마로 설명을 해주는 거야. conflict, 갈등이었어.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라고 하는 둘 사이에서의 갈등인 요 전쟁을 다루기 위해서 특파원으로 갔고 So returning to London, 런던으로 돌아온 후에 계속해서 일을 했네.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기자로 계속 일을 했고 또한 뭘 시작했냐면 소설가로서도 성공을 했습니다라는 거. continue라고 하는 요 단어는 뒤에 ing를 써도 되고 그 뒤에 투동사 원형을 써도 큰 무리가 없다. 여기는 working을 써도 괜찮은 거야. 요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는 중간에 seven weeks war이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다른 곳에서도 뭐 언급이 될 가능성은 크게 없겠지만 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잠깐 보면 일주일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은 1866년에 여름 독일의 통일을 놓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벌인 전쟁이 있었대. 이런 전쟁 때문에 기사를 쓰려고 했던 부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하나 정도만 체크하고 set이라고 하는 단어는 설정하는 거잖아. 이 set이 설정할 때 무대를 설정하다 이런 의미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블랙은 자신의 소설의 무대를 설정했어. 어디에다가 설정했냐면 Scottish countryside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시골에 자신의 소설의 무대를 설정해서 사용했대. 굉장히 많은 a great deal of 많은 지역의 색을 사용하고 지역적인 색깔들이 많이 나타났나 봐. 그리고 전통 그리고 dialect 방언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해. 종종 setting up dramatic tension이라고 하는 건데 setup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하다 정도 극적인 긴장감을 구성하기도 했어. 뒤에 뭐와 뭐 사이에 자신의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characters 이 등장인물들과 자신의 도시에서 태어난 그러한 캐릭터들
bread라고 하는 것은 원래 breed라는 것에서 나오지 뭔가를 낳다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와 그리고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 사이에 극적인 긴장감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은 앞에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언급을 했지. used라고 하는 동사를 기준으로 목적까지 다 썼고 뒤에 부연 설명을 쓰기 위해서 set이라고 하는 거를 분사로 만들 건데 셋업의 목적어가 뒤로 빠져 있으니까 능동의 ing를 이렇게 써준 거고 앞쪽의 문법에서 보면 continue는 설명했고 where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다시 좀 썼어. 뒤쪽에 began 타동사 to write 목적어 he라는 주어 완전한 문장으로 공간적인 걸 연결시키는 거 where 썼고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크게 없었고 4번 갑시다. 뒤쪽 4번에 나와 있는 것은 파이애날이라는 건데 책 제목은 count as in 우리도 껴줘 이런 거야. 우리도 이거에서 껴줘. 근데 뭘 껴주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 책 안에서 파이애날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좀 됐어. 표시하자. 문법적인 것만. 시험 범위는 아마 학교별로 이 내용 일치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요 구강도 시험 범위에 아마 들어갈 거야. 근데 개인적으로 아마 거의 공부하라고 할 거고 학교에서는 거의 수업을 안 할 것 같아. Pi Day라고 하는 것은 has been celebrated annually. 연간, 매년 뭔가 기념이 됩니다. Celebrate라고 하는 것이 뭔가 축하하다, 기념하다. 3월 14일에 기념이 되네. 1988년 이후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988년 이후로 지금까지 쭉 완료형을 썼고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의 구조까지 해서 has been celebrated 이렇게 만들어졌어. Larry Shaw라고 하는 이 사람의 brainchild라고 하는 것은 두뇌를 가지고 있는 아이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이건 아이디어야. 이건 이 Larry Shaw라고 하는 사람의 아이디어.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만 물리학자네. 샌프란시스코 익스플로레토리움이라고 하는 요거는 그냥 단어 그대로 봐도 되고 이 단어는 과학관이라는 거야. 과학관. 과학관의 물리학자였던 요 사람의 아이디어. 그리고 뒤에 명사. 자,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도 명사, 이쪽도 명사. 문장에 두 개의 명사가 공통되게 나올 수 없다. 그리고 명백하게 뒤쪽에 나와 있는 거는 문장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쓴 거냐?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거의 분사구문 형태인 거야. 그러니까 요 뒤에 나와 있는 the date 14 March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아이디어였던 거야. 이게. 그래서 두 개를 동격으로 볼 수도 있어. Larry Shaw라는 사람의 아이디어인 3월 14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이렇게 하면 돼. 명사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명사 쓰고 콤마 쓰고 명사 이렇게 가면 두 개가 똑같은 거거든. 지금 요거야. 가운데 뭔가 껴있는 거고 그래서 뒤에 거인 앞에 거 앞에 거 즉 뒤에 거 다 괜찮은 거. 그래서 이 사람의 아이디어였던 거야. 3월 14일이라고 하는 요 날짜는 이거는 선택됐지. 왜냐하면 American Pattern of Writing Date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방식, 패턴이 있어. 날짜를 쓰는 이 패턴이 is to put 뭐냐면 뒤에 거거든. Put the month, 달을 놓는데 before the day, 일 앞에다가 놓는, 일 앞에다가 달을 놓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었던 요 3월 14일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된 것이었고 그래서 so that 3월 14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렇게 쓰여지는 거야. 3/14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일치해. 뭐랑 일치하냐면 correspond to 두 개는 세트다. 분사로 또 쓰고 있네. Pattern of the first three digits of pi라고 하는 파이의 첫 번째 세 개 숫자 즉 3.14의 그 방식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3.14이라고 하는 것. 앞쪽에 나와 있는 문장 다 끝나고 역시나 분사로 쓸 거고 correspond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지금 명사 안 쓰고 to로 바로 연결시켰지. 그래서 얘는 ing를 써야 되는 부분이야. D로 가보면
거의 다 끝났어. 내용적인 것들만 이렇게 풀쳐가면 돼. 2009년에 US House of Representatives라고 했는데 이건 하원이야. 여기 하우스부터 이렇게 가면 미국은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지. 하원에서 뭔가 결정하고 상원으로 올리고 거기서 통과되면 이제 입법이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미국의 하원이 통과시켰대. resolu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결심,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합시다. 모두가 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 결의안이라고 하는 거를 통과시켰어. 이 결의안은 recognizing, 뭔가를 인정하는 건데 3월 14일을 국가적인 파이의 날이라고, 전국적인 파이의 날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 날짜가 그래서 has attracted, 뭔가를 끌어들였네. 뭔가에 관심을 끌었어. 점점 증가하는 전 세계의 publicity. public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공공의라고 하는 거. 그럼 여러 사람에게 뭔가를 알려줄 수 있는 게 이게 매스컴의 관심이라는 의미로 쓰여. publicity라고 하는. 점점 증가하는 전 세계적인 매스컴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리고 is celebrated, 칭송되었네, 기념이 되었어. 굉장히 다양한, a variety of, 이렇게 세 단어 붙이면 다양한, 거기에 vast가 붙었으니까 매우 다양한, 광범위한 다양함이니까 매우 다양한 방식에서 기념이 됩니다. 특히나 학교와 대학교에서. 그리고 involves, 포함하고 있습니다. inevitable consumption, 피할 수 없는 소비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모든 종류의 파이라고 하는 것에 소비를 포함하고 있지. 뒤에 나와 있는 뭐뿐만 아니라, 뒤에 competition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인데 경기라고 보면 된다. 서로 경쟁하는 거니까. 뒤에 뭐 하려는 경기냐면 memorize, 기억하고 암기하고 recite, 암송하는 그러한 대회가 되겠네. 뭘 암송할 거냐면 as many as possible, as possible로 가면 되겠지. 가능한 한 파이의 많은 숫자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그러한 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파이를 먹는 그러한 피할 수 없는 소비라고 하는 것도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라는 것. 끝났나? 하나 더 있네. 그래서 파이데이라고 하는 것이 2015년에 특히나 significant, 상당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significant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의미가 있어. 상당한이라고 하는 양적인 걸로 볼 수도 있고, 중요한이라고 하는 의미적인 걸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선 중요한이라는 걸 보는 거야. 특히나 중요했어. 왜냐하면 그 날짜가 일치했거든. 역시나 to 쓰고 first 5 digits, 처음 5개의 숫자, 파이의 5개의 숫자 3.1415. 그래서 2015년 뒤에 15, 3월 14일이었던 거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앞에 문법적인 것들을 보면 지금 체크된 여기 involves라고 하는 것 앞에 and가 있고, 이 celebrate 앞에 and가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has라고 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is, involves, 전부 다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형으로 연결이 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한 번 더 체크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앞쪽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타동사이면서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으로 ing를 써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corresponding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설명을 했었지? 부연 설명의 분사구로 보면 될 것 같고, 얘도 체크했었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났네. 자, 구간 이렇게